변화, 격동, 그리고 도약. 국경 없는 무한 경쟁 시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져가는 무역 분쟁 시대. 더욱이 세계는 지금 끝없는 경제 불황으로 치닫고, 우리 주변에선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무엇이 이 엄청난 대변화를 이야기하는가? 우리 사회의 엄청난 대지각 변동 속에서 과연 이 시대의 변화를 누가 되돌릴 수 있겠는가? 어린 시절 우리는 별을 바라보면서 꿈을 얻었습니다. 마음 가득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제각기 얼굴이 다르듯이 저마다 꿈도 각양각색입니다. 선생님, 운동선수, 의사, 과학자, 씩씩한 군인들. 여러분에게는 지금도 그런 꿈이 남아있습니까? 있다는 여러분이 가진 그 꿈의 색깔은 과연 어떤 색깔일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도전할 것인가, 주저앉을 것인가. 그러나 그 열쇠는 아무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당신의 용기 있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엄청난 21세기 대변혁의 중심에 서서 당신은 지금 홀로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의 세계, 다양한 얼굴들. 지금 세계는 커다란 변화의 물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어제의 상식이 오늘의 상식으로는 통하지 않고 새로움과 낡음의 개념이 연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과 재화, 정보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담장을 넘어 지구촌 곳곳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의 이익이 부합된다면 국가도 경쟁기업도 하나로 손을 잡는 시대가 됐습니다. 유럽에는 EU, 나프타, 태평양 연안 국가들은 에이펙 등으로 뭉치는 등 전 세계가 저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생존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사 개편을 통해 불필요한 고급 인력은 줄이고 자동화, 전산화를 통해 고용 인원을 감축시킴으로써 실직자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대대적인 인원 감축 등 본격적인 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으며 그 결과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실업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해 안전하게 정년 퇴직기까지 근무할 것이라는 것은 옛 이야기입니다. 평생 직장이었던 공무원, 은행, 대기업도 이젠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것입니다. PC를 이용한 재택근무 형태로 사업자는 부동산의 투자 비용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소호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세계 제1의 부자 빌 게이츠는 미래를 재택근무의 시대, 무점포 사업 시대로 예측합니다. 한국의 대기업의 부채율은 재산에 비해 300% 이상에 거의 해당됩니다. 크게 투자했다고 큰 사업은 아닙니다. 돈을 적게 투자하고 큰 이익을 내는 것이야말로 자영사업가의 영혼일 것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그 사이에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체증의 문제와 낙후된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통구조의 문제 또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제조한 물건을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차지하는 물류비는 앞으로는 교통난 해소의 노력과 유통의 혁신을 통해 중간상이 거세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까운 쪽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해? 나는 복잡한 것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아마 이런 말을 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돈을 벌고 싶지 않으면 경제에 무관심해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넓은 거실이 있는 집, 그리고 번쩍이는 새 자동차, 예산에 신경을 쓰지 않고 휴가를 즐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세상에는 그처럼 선택받은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유례없는 경제 불황 속에서 어떤 일을 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가슴 답답한 기분을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기에 경제적인 구석을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잠시 동안 다른 복잡한 문제는 접어두고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한 번쯤 살펴보는 게 어떨까요? 우리나라만 해도 2천만이 넘는 근로인구, 5만 5천여 종류의 직업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신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직업 중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직업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저축을 할 수 있는 시점을 살펴보면 결혼 후 대략 15년 정도. 따라서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미래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에 있어 한 집안의 가장이 나이별로 가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얼마나 될까요? 표준적인 한국 가정에서 일상적인 지출 이외에 큰돈이 들어가는 분야는 내 집 마련, 자녀 교육, 자녀 결혼, 노후 생활,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한 생활보장 자금 등 크게 5가지 정도입니다. 이 정도 미래를 준비하는 데 드는 자금의 규모는 대충 어림잡아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통계청 최근 자료에 의하면 90년대에 75만 5천 원이던 가구당 평균 지출 금액은 인플레와 생활 수준의 증가로 173만 4,800원으로 무려 230%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1가구당 평균 소득액은 215만 2,700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41만 7,900원이 저축 가능 금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연금 수혜자에 해당되는 것만으로 노후 준비가 끝이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앞으로 평균 5% 인플레가 있을 경우는 14년, 평균 10% 인플레가 있을 경우 7년 후에는 현재의 돈의 가치는 절반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20년 뒤 월 100만 원의 연금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돈의 가치는 매년 인플레가 5%일 때는 33만 원, 10%일 때는 14만 원의 가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녀들을 키워놓고 노후에 그들에게 기대는 전통적인 생애 계획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정년 퇴직한 미국인 중 45%가 친척에 의존, 30%가 사회복지제도에, 23%는 여전히 일을 하고 고작 2%만이 경제적인 자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꿈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꿈을 실현시키는 사람은 지극히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살아가면서 몇 번씩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해결해야 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적성에 맞지 않는 일에 매여서 소중한 꿈들을 조금씩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은 그냥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석유왕이자 사업가인 진 폴게티의 명언을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성공하는 비결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6가지 필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당신 자신을 위한 사업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수요가 큰 상품이나 용역이 반드시 보장돼야 합니다. 셋째, 그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이 반드시 보장돼야 합니다. 넷째, 타 경쟁 대상보다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섯째, 당신의 일을 해주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여섯째, 다른 사람의 성공을 발판 삼아 당신 자신의 성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